한동석은 정말 마광숙을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을까? 모두가 잠든 새벽, 한동석은 LX 호텔 최고층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 있었다. 낮 동안 보여주었던 자신감 가득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잔잔한 눈빛에 번민의 잔상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광숙과의 연애를 공식화한 이후 그는 매일 기념일을 챙기며 소년처럼 들떠 있었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현실 앞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마광숙은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었다. 살아온 배경, 가치관, 주변의 시선 모든 것이 극과 극인 이 여자는 그가 평생 지켜온 질서와 자존심, 그리고 가족을 모두 흔들 수 있는 변수였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마광숙이 트라우마를 꾹 눌러가며 자신을 껴안았을 때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반면 마광숙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마치 전생의 업보처럼 따라붙는 과부라는 꼬리표, 그리고 아직 서로의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은 동석과의 관계는 그녀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관계가 맞는 걸까? 라는 회의로 이끌었다. 오장수가 남기고 간 술도가, 그리고 내 시동생과의 관계 또한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오천수의 존재는 점점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천수는 언제부터인가 광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형수에게 향하는 그것이 아니었다. 미순과 얽히기 시작하며 감정이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 밤 술도가 앞마당에서 둘이 단둘이 마주친 짧은 순간에 그는 말했다. 형수, 아니 누님, 가끔 이 집에서 나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갈 길 가는데 난 아직 제자리인 것 같아서요. 그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광숙은 그저 모른 척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바늘 하나가 박힌 듯한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오범수는 사회 이사직을 제안받은 LX 호텔에서 첫 회의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독고세리를 마주쳤다. 사라졌던 그녀는 새하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단정한 모습으로 예상외로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교수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 많이 변했어요. 범수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자신이 선물했던 책갈피가 들려 있었다. 사라졌던 시간 동안 그녀가 무얼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다만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철부지 마마걸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오한이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모든 선택에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지옥부는 요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 요동쳤다. 백현성이 선한 마음으로 유기견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오흥수가 맥없이 웃으며 말하던 그냥 샌드위치나 열심히 팔면 되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다. 흥수는 변하고 있었다. 지옥부는 그것을 느꼈다. 과거에는 허세와 흥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가 요즘 들어 유난히 조용해졌고 자주 혼자 걸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센터 앞 골목길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다. 옥분 누나, 나 다시 춤추고 싶어요. 진짜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근데 무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지옥분이 고개를 저을 때 흥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 꿈을 말하는 게 누군가한테 민폐가 될까봐 무서워요. 그 순간 지옥분은 가슴 깊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흥수는 그저 철부지가 아니었다. 마음속에 소년을 품은 채 세월을 버텨낸 어른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그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강수는 저녁 후 첫날 밤을 흥순의 집에서 보내고 다음 날부터 술도가 일손을 돕기 시작했다. 마광숙은 처음엔 고맙고 대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강수는 그녀를 향해 친근한 미소를 짓고 종종 집안일을 도우며 형수님은 너무 고생 많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담긴 온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특히 아침에 김치를 썰며 광숙이 손을 다쳤을 때 강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감싸쥐었다. 피가 나는 걸 보면 제가 너무 약해져요. 형수님, 아니 누님, 저 이 집에서 가장 많이 형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광숙은 얼어붙은 듯 멈췄다. 단순한 존경이나 친밀함이 아닌 다른 감정의 기운이 확실히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동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동안 뜸했던 그 감정,
오장수를 떠올리게 했던 그 애틋함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범수와 세리가 오늘 저녁 함께 있었어. 우연히 봤는데 둘이 무언가 결심한 눈치였어. 광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공주실은 딸이 다시 사랑에 빠진 것을 눈치채고 속을 끓였다. 그녀는 LX 호텔 로비에서 한동석을 기다리다 우연히 마주친 장미애와 격돌했다. 내 딸이요. 당신 사위 만들려고 이 고생시키는 줄 알아요? 당신 딸이 뭘 어쨌다고 우리 범수 인생을 흔들어요? 장미애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다. 범수 교수, 그 사람 이미 우리 세리한테 마음 줬어요. 전 그냥 아이들 앞날 돕고 있을 뿐이에요. 두 여자의 대치 속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마광숙은 집 앞 마당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문득 강수의 방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은은히 새어나왔다. 그 멜로디는 어쩐지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한결의 음성 메시지도 있었다. 광숙 씨, 동석이 꿈꿔요.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 순간 광숙은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짊어진 채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은 다음 날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계속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전날 밤 강수의 말투, 범수와 세리의 재회, 동석의 통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아니, 명확했다. 이제 이 집안의 관계들이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 광숙은 허둥지둥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밥 준비를 시작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지만 물을 붓는 각도, 김치를 썰던 칼날의 방향까지 어딘가 삐걱거렸다. 그때였다. 오범수가 마루로 내려오며 말했다. 형수님,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LX 호텔 쪽에서 작은 세미나가 있어서 같이 가시면 좋겠다고 해서요. 광숙은 당황했다. 내가 왜? 범수는 잠시 머무시다가 덧붙였다. 동석 회장님이 형수님도 호텔 경영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좋은 기회라서요. 광숙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기회, 관심, 아니었다. 이건 동석이 자신을 이 집안의 대표자로 공인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괜찮은 걸까? 오천수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안 가도 돼요. 누님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뭐라 못해요. 천수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압박이었다. 그 말 속엔 나는 형수가 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걸 싫지 않다는 속내가 은근하게 숨어 있었다. 결국 광숙은 세미나에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범수뿐만이 아니었다. 독고세리가 호텔 VIP 라운지에서 범수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광숙이 다가가자 세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 좋은 자리니까 같이 즐겨요. 그 미소 뒤에 깔린 긴장감을 광숙은 단박에 읽었다. 자신은 원래 이 자리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 광숙은 웃으며 자리를 잡았지만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지우지 못했다.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길에 범수가 말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리가 다시 돌아온 건 저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마냥 반갑진 않아요. 오한이 때문에 고민이 많고 제 삶에 다시 끼어드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매일이 혼란이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또 다른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흥수가 입이 잔뜩 튀어나온 채 짐을 싸고 있었다. 나 센터 그만뒀어요. 춤 다시 추기로 했어요. 서울 올라가요. 지옥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기대했던 변화는 이런 식의 도망이 아니었다. 흥수야, 넌 변한 줄 알았는데 또 도망가는 거야? 그 말에 흥수는 처음으로 진심을 토로했다. 누나, 나 매일 센터에서 아줌마들 웃기는 게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누군가에게 진짜 멋있는 남자로 보이고 싶어요. 누나한테. 지옥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지금 날 보고 떠나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야?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흥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그는 짐을 내려놓지 않았다. 다음 날 강수는 술도가 앞마당에서 정비를 하다가 광숙과 단둘이 마주쳤다. 광숙은 일부러 말없이 지나치려 했지만 강수는 다가와 물었다. 형수님, 나
어제 꿈을 꿨어요. 형수님이 막걸리 만들다 다치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강수는 말했다. 형수님이 우리 집 지키려고 혼자 싸우는 거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싸우게 해주세요. 그 말은 애틋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혼합체였다. 광숙은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다. 한동석은 그 시각 호텔에서 새로운 소식을 듣고 있었다. 회장님, 신라주조 측에서 다시 술도가 인수권에 대해 이야기 나누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독고탁 회장이 직접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는데요. 동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광숙의 과거 그리고 오장수의 유산인 독수리 술도가가 이제 그의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광숙에게도 전화가 걸려왔다. 마광숙 씨, 나 독고탁이요. 얘기 좀 하지.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은 그 집 내가 직접 건드려 보려 하는데 당신은 뭘 걸 수 있소? 그날 밤 광숙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자신의 삶에 다시 찾아온 사랑, 가족, 그리고 책임. 그리고 이제 그녀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했다. 다음 이야기는 마광숙, 독고탁의 제안 앞에 무릎 꿇게 될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술도가 마당을 적실 즈음 마광숙은 전날 밤 독고탁의 통화를 되새기며 침묵 속에서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흥수가 벌써 일어나 제잘거렸을 시간인데 집안은 조용했다. 잠시 후 강수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한 손에는 신문, 다른 손에는 막걸리 한 잔. 광숙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강수야, 너라면 내가 아끼는 걸 누가 뺏으려 할 때 어떻게 해? 강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대답을 고민했다기보다 그 질문 속의 숨은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형수님, 전 뺏기지 않아요.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어도 뺏기는 순간 내 존재도 같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 같았지만 광숙은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놓이게 된 상황은 단순한 술도가의 생존이 아니라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오범수는 LX 호텔 사무실에서 동석과 면담 중이었다. 사회이사로서의 역할, 기업 운영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 술도가 인수와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하던 중 동석은 불쑥 말했다. 범수 씨, 광숙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범수는 고개를 들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바꾸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인정합니다. 광숙 누님 없이는 우리 집 무너졌을 겁니다. 그 대답을 들은 동석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광숙이라는 여자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품고 있는 상처와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 체감하고 있었다. 동석은 결심했다. 독고탁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자리엔 광숙도 함께해야 한다는 걸. 같은 시간 독고탁은 신라주조 본사 회의실에서 장미애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봐, 미애, 마광숙이라는 여자. 이대로 두면 안 돼. 우리 세리도 건드리고 술도 가도 자기 거인 양 휘젓고 다녀. 이건 경고야. 장미애는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당신이 싫어하는 건 마광숙이 아니라 마광숙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 가족이야. 당신은 그런 가족을 한 번도 못 가져봤잖아. 그 말에 독고탁은 발끈했지만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그 시각 오흥수는 짐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떠나려던 마음은 여전했지만 지옥분의 말이 계속 마음을 붙잡았다. 샌드위치 매장의 벽에 걸려있는 낡은 사진 첫 줌바 수업날 옥분과 같이 찍은 사진을 바라보던 흥수는 결국 중얼거렸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져.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지옥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나 오늘 무대 한번 서볼까 해요. 같이 와주실래요? 지옥분은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감정을 쉽게 믿지 못하는 그녀는 이번에도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갈게 라고 써내려가고 있었다. 밤이 되자 마광숙은 한동석과 함께 독고탁을 만나기로 한 자리로 향했다. 오랜만에 차려입은 정장이 어색했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 자리는 무겁고 긴장감이 가득했다.
독고탁은 광숙을 보자마자 쏘아붙였다. 술도가를 지킬 생각인가 보지. 그래봤자 시간 문제야. 너 혼자 감당 못해. 광숙은 그 말에 잠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저는 혼자 아닙니다. 이 집에는 4명의 시동생이 있고 그들은 모두 오장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술도가를 건드리는 순간 그 가족의 심장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말에 독고탁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동석을 보며 말했다. 당신이 뭘 믿고 저 여자한테 인생을 꺼나 했더니 이젠 술도가까지 접수하게 생겼군. 그 뒷감당 당신이 할 수 있겠어? 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난 한동석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독고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그럼 보자고. 누가 끝까지 웃게 될지. 그렇게 두 사람과의 만남은 끝났고 마광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말했다. 동석 씨, 이 길 함께 가도 될까요? 한동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 시각 오범수는 세리에게 또다시 메시지를 받았다. 한이를 데려갈게요. 엄마한테 위임서도 받았어요. 나 이대로는 못 버텨요. 범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는 딸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광숙은 다시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를 찾아온 낯선 손님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이야기 술도가 앞에 나타난 오장수의 친구라는 낯선 남자. 그의 정체는